네,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강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의 세계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진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진화할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동근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둑 좋아하시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좋아합니다. 어제 잠 못 주무신 거 아닙니까? 네, 어제 못 잤습니다.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네. 좀 입은 것 같은데 어제 일단 이세돌 구단에게 패배를 안긴 알파고 인공지능 AI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AI가 어떤 것인지 예전에 영화로도 좀 그 소재가 된 바도 있었는데 AI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영화에 나왔던 AI는 특히 그 사람의 두뇌를 거의 이제 그대로 흉내내 보겠다. 네네. 그런 이제 취지로 접근을 했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인간 두뇌가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아주 세부적인 그 특정 분야로 파고 들어가서 섹시로 나눴군요, 이렇게. 예, 나눈 다음에 그거를 좀 사람이랑 비슷한 성과를 내면은 이거를 합치면은 인간 두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바둑 대결이 펼쳐지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체스에서부터 시작이 네. 됐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그 보세요? 체스가 이제 96년에 한번 도전해서 사람이 이기고요. 97년에 이제 컴퓨터가 처음 이기고, 그 다음에 한 20년이 흘러서 이제 바둑이 왔는데, 그게 어떤 다 정해진 수순입니다. 체스나 바둑이나 다 이제 보드 게임이잖아요. 예.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체스보다 바둑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체스 같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게임에 먼저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예. 성과를 보이면은 이제 바둑으로 넘어오는 일련의 이제 그 정해진 수순이죠. 예. 네.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자면 이 97년도에 그 체스를 이겼던 네. 딥블루와 네. 이 알파고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실력 차, 아니 예를 들자면 어떤 뭐 기능 차 이런 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네, 그 반도체 기술은 이제 무어의 법칙으로 알려진 것처럼 거의 뭐 2년마다 성능이 두 배씩 올라가거든요. 네네. 딥블루는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한 200번째로 빠른 슈퍼컴퓨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것의 딥블루의 한 3배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그래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알파고는 그 우리 지금 데스크탑에 주로 들어가는 그런 그 그래픽 카드, 네네.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보다 한 계산 속도가 한 100배는 빠르거든요. 예, 예. 그런 게 한 1000몇 개가 연결된 게 알파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딥블루라고 네, 비교가 안 되죠. 예. 예,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 거에 비하면 네. 바둑 대결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참 오래 오래 걸렸다는 걸린 생각이 겁니다.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과 AI의 대결, 이게 이제 그 체스도 그렇고 뭐 퀴즈도 그렇고 포커도 그렇고 여러 경기가 있었잖아요.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체스나 바둑이나 이런 건 이제 보드 게임이 있었고요. 이제 포커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체스나 바둑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이제 그것들이 다 정보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예. 근데 포커는 이렇게 손에 이제 히든 카드라고 하는 그걸 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에 좀 그게 게임 이론 이런 게 좀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골프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런 거 그 어떤 기계적인 측면, 사람의 예. 운동 능력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는 약간 좀 그냥 전시 효과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미 오래전에 달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우주에서 그 먼지같이 작은 그 달에 로켓을 정확하게 보내잖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그 골프에서 요즘에 나오는 로봇들은 그 한 홀에서 5번 만에 홀인원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라든지 그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공기 저항을 계산해서 예. 한 4번은 실패하고 5번째 정확하게 집어넣어요. 그 자체가 어떤 그냥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지, 로켓 기술에 비교해서 이렇게 뭐 특별히 더 우수하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퀴즈 이야기를 해보고 네. 싶은데요. 2011년에 퀴즈쇼에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겼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참여를 직접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드 게임보다는 퀴즈 쇼가 오히려 더 컴퓨터한테는 어려운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보드 게임은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지만은 규칙 자체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표현이라도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징이라든지 뭐 비유라든지 그리고 반어법을 쓰기도 하고요. 예. 사람이 쓰는 자연어라고 하는데 자연어를 이해하는 거는 컴퓨터에게는 훨씬 어려운 일이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그 가볍게 승리한 것을 넣고 구글 측에서는 이제 달에 착륙한 것이다. 이거 비교를 했는데 네. 감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달 착륙에 비견될 만큼의 어떤 그 성과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승리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구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아, 이세돌 구단이 예. 경기 이후에 알파고의 실력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나 진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직 경기가 진행되고 있긴 네, 합니다만.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파누이 이단하고 알파고가 대결할 당시에는 적어도 지금 프로하고는 한 2점 정도의 이제 격차가 있다. 일반적인 평가였는데요. 네. 어제 바둑을 보면은 대등하게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제 실력만 발휘했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는데 어제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도 잘했지만 네. 이세돌 구단이 너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좀 긴장을 한 거. 긴장을 굉장히 많이 어제 했어요. 그 경기에서 학습 능력, 뭐 인지 능력, 뭐 융통성 그리고 직관 능력까지 겸비했다 이렇게 좀 칭찬하신 그 분들이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도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둑도 이제 인지 능력에 관계가 되거든요. 네네. 어떤 모양을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굉장히 취약한 분야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한테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려는 거를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예. 개하고 고양이가 어떻게 다르냐. 뭐 고양이가 꼬리가 좀 더 긴 편이다. 예. 그럼 이제 사진을 보고 꼬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꼬리는 뭐냐? 몸통에서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부분이다. 또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리하고 꼬리는 어떻게 구별할까? 또 이제 꼬리가 길다. 그걸 가지고 이제 추리를 하는데 꼬리가 만약에 좀 사진에서 가렸다거나 뭐 사고를 당해서 꼬리가 잘렸다거나 그러면은 컴퓨터 구별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산적으로 접근하려는 능력을 이제 그 시도를 완전히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 이론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지 않거든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길 가면서 얘는 고양이, 얘는 개 이러면은 몇 번만 해주면 그냥 직관을 이해를 갖습니다.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꼬리가 길다는 것 자체도 통찰을 해서 알아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뇌에서 어떤 정확하게 작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뉴런들이 이제 서로 연결된 구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에 그냥 흉내를 내면은 그 사람의 두뇌의 작용도 한번 그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그 인공신경망, 딥러닝 기법, 그 이제 인지 문제를 계산 문제로 바꿔서 이제 풀려는 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딥러닝 기법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게 네.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우리가 학습한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요 사진은 고양이, 요 사진은 개 해가지고 그거를 그 굉장히 규칙이 단순하지가 않을 테니까 신경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줬을 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끔 그 안에 있는 그 미지수를 갖다가 그냥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뭔가 스스로 인지라는 것이 생각해낸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의 인지 계속해서. 능력하고는 좀 예. 다릅니다. 그 인지 문제를 완전히 계산 문제로 접근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 예. 예. 이게 그렇다면 뭐 교수님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네. 향후에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알파고의 승리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에서는 뭐 겁난다. 이게 네. 뭐 나중에는 사람이 기계가 사람을 앞서는 거 아니겠느냐, 네. 지배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도 오고 갔었는데 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딥러닝 기법이 이제 순조롭게 발전을 하면은 네. 그 특정 분야에서 사람과 비슷한 이렇게 성능을 낼 수 있는 소위 약한 인공지능은 거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것들이 강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뭘 이제 창조해내고 자의식을 갖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먼 일이다. 적어도 30년 안에는 이제 힘들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빨리 상용화가 될 것 같은 분야가 자동차 분야가 아닐까 네. 싶어요. 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비닐봉지 같은 것만 봐도 멈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거 어떻게 있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의 그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냈거든요. 예. 사고 난 이유가 재밌어요. 이게 그 무슨 영업용 자동차에는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양보를 잘 안 해줬나 봐요. 그래서 양보를 해줄 거라 생각하고 천천히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런 융통성이 없는 거죠 아직은. 예. 네. 자, 그 인공지능의 진화로 인간 생활에 어떤 그 영향을 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기계가 대체한다면 네.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뿐만이 아니라 예, 예. 모든 기술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 실업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이렇게 좀 더 확산이 되면은 새로운 전에는 없던 그런 새로운 일자들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는 건데요. 일단 그 단기 과도기 기간에는 이제 그런 사태가 우려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이제 쉽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출현함으로써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직업은 일단은 좀 그 좁은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오히려 위험할 것이다. 전문가들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를 예로 들면은 예. 저희가 종합병원은 굉장히 그 진료 과목들이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주로 이제 그 시험 결과를 보고 진단을 내리는데요. 그런 직업이 오히려 위험하다. 동네 병원에 가면은 그분들은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와 이렇게 상담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컴퓨터가 이제 흉내내기 어렵다. 또 오히려 이렇게 몸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육체 노동 같은 거는 오히려 또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하기 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설픈 전문직이 좀 먼저 위험한 것 같아요. 변호사도 이야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법률 같은 게 컴퓨터가 훨씬 잘 외우고 적용도 맞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인공지능과 이제 인간의 다음 대결, 바둑 다음의 대결이 무엇일지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훨씬 쉬운 거라고요. 이제 아마 우리나라니까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인기가 특히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에서 인기 있는 그런 게임들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과 대결하는 것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게임 바둑보다는 내에서도 훨씬 보면 쉬운 이제 거죠. 기계와 사람이 그 싸우는 버전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습니다. 훨씬 더 이제 진화시키는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구단의 두 번째 지금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국에서,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 많은 긴장을 했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네. 만약 그것들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 오늘 그 승부에서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일단은 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돌가리기를 맞춰서 흙을 선택했거든요. 본인이 네. 선택한 겁니다. 예. 그 전략이 좀 약간 좀 실수가 있었어요. 음. 알파고는 이세돌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돼 있는 반면에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를 잘 모르거든요. 아까 이제 바둑에서는 흙을 잡는 쪽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백이 유리해지거든요. 선착을 한 쪽이 예. 더 잘 작전을 잘 짜려면 기본은 이제 상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알파고의 그 스타일 자체가 수비적으로 잘 지키다가 상대가 무리를 하면 응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이런 바둑은 이제 백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알파고가 흙으로 어느 정도의 기량을 보여줄지 이제 궁금하고요. 예. 어제 이세돌 구단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오늘 그 좀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은 또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그냥 바둑에 그냥 평소대로 임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근 전자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